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데이터 앤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랩 박사과정 김선희입니다. 오늘은 테크마이닝 책의 챕터 7 트렌드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서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 이제 살펴볼 챕터 7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의 목표 및 이제 챌린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은 타임 시리즈는 기술 마이닝에서 이제 중요한 변수로 이용이 되고 있고, 본 챕터에서는 이런 타임, 시간을 보기 위한 추세 분석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발생한 기술적인 변화를 설명하거나 시간 경과에 따른 미래 기술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에 이 추세 분석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목표는 추세 분석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보다 이 추세 분석을 하기 위한 옵션, 통찰력과 옵션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분석 챕터의 세 번째 장인데, 첫 번째 이제 9장에서는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10장에서는 좀 더 고급적인 분석을 이야기를 하고, 이번 장에서는 시계열적인 정보가 들어간 추세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하고, 기술 마이닝에서 이제 많은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 분석, 트렌드 어널리시스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수행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형화된 추세 분석의 단계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일련의 단계를 이제 본 연구는 제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 제안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챕터가 이제 단계별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이러한 고려사항들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 챕터 11을 이제 다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들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본 연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어널리시스 스텝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가능한 후보 모델을 선정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모델에 피팅을 하고 이 앞쪽으로 이제 예측을 해본다. 그리고 이게 잘 맞는지 아닌지 검토를 해본 다음에 아니면 다시 수행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제 결과를 해석을 하고 시사점을 제시를 한다까지가 이 추세 분석의 이제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했다시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이 데이터가 좀 잘 맞지 않으면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이 후보 모델들을 다시 선정해 본다던가 하는 이 목표를 다시 정한다던가 라는 그런 단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추세 분석이 필요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설명과 이제 예측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설명은 이 추세,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그런 데이터에서 발견된 패턴이랑 경향을 이제 간결하게 요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측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향을 이제 미래로 확정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살펴보는 내용이고, 이 설명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항목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예측은 이제 다음과 같이 내용들이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명은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예측은 과거부터 현재를 넘어서 미래까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추세 방법론들이 이제 특허 활동 경향을 맞춘다라는 것을 이제 본 연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찰된 경향을 외삽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 연구가 이제 본 책에서 챕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추세 분석을 할 때 어떤 그 논문 출판의 경향을 보고 싶은 게 목표가 아니라 특정한 기술에 대한 것을 보고 싶은 게 목표인데, 그 특정한 기술의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이 논문이랑 특허들을 이제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런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이제
발견되는 경향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을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신흥 기술에 대한 패턴은 짧은 기간 동안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가 짧은 신흥 기술의 경우에는 예측을 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다,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R&D가 단순한 성형 방식으로 상업화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학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기술 외에도 또 다른 새로운 기술 및 방법이 이 과학적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앞으로만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가지를 뻗어서 이제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추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하나로 이제 피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로 피팅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갈래로 이제 피팅돼야 되는데 하나로 잘못 피팅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R&D 산출물은 새로운 아이디어랑 부수적인 경로에서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생성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추세가 이제 안 좋게 흘러가더라도 이 안 좋게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그 기술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발견을 해서 이 기술이 다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앞서서 단순히 이제 선형 방식으로만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더 이제 보충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혁신이 하나의 변수만을 이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제 영향을 받는 다변수 시스템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추세 분석의 세 가지 레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벨은 이제 본 책에서 제안하는 레벨인데, 첫 번째는 시간대 활동을 플로팅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는 그것을 이제 주제를 이제 분류를 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1과 2의 패턴들을 시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계열 접근 방식은 발생하는 과학적인 성장을 단순하게 모사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 과학적인 성장 R&D가 선형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게 굉장히 선형적으로 이제 앞으로만 나아간다라는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추세 분석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력이 본질적으로 동일할 때 정상적인 이제 기존의 기술이라면 추세 예측이 유효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고 다변수이고 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예측을 만들 때는 모델, 추세 분석 결과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참여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노 기술을 예시로 한 추세 분석 설명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 챕터에서 나왔던 9장에서 나왔던 간단한 분석과 10장에서 나왔던 회귀 분석과 고급 분석들을 이제 수용을 해서 이 데이터의 추세 분석을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11-1은 연도별 나노 기술의 논문 수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11-1에 대한 누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나노 기술 논문 수를 보게 되면 극적인 성장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릴 때도 중요한 것이 이 각각의 성장률을 보이기 위해서 꺾은 선으로 그릴 건지, 혹은 히스토그램, 혹은 막대, 세로막대로 그릴 건지, 혹은 3차원으로 그릴 건지, 이런 다양한 대안들이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그림을 그린 이제 분기도 보면은 이 11-1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1년에 하나씩의 점만 찍었지만 이것도 분기별, 월별 등으로 이제 상세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연구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1-2가 누적 분포인데, 이 누적 그래프는 S자형 성장 곡선,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 뒤쪽 챕터에서도 상세하게 살펴볼 성장 곡선을 시각화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각각 그냥 분포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누적 분포 그래프를 그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회귀 분석을 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독립 변수들과 이제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통계적인 분석으로 그 종류의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단순, 중, 곡선, 다항, 비선형 등의 이제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것이 독립 변수,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인지, 종속 변수, 그러한 독립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변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 분석을 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싶어서 이 데이터를 독립 변수로 두고 이 데이터를 종속 변수로 둔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얘기할 거는 기술 성장 곡선인데,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나노 기술의 예시로 보았던 이 퍼블리케이션, 출판 간행물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곡선 같은 경우는 기술의 성장 궤도를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도입기, 성장기, 확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단계로 나누어서 S자 커브 형태로 이제 시각화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도입기는 이 기술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단계, 성장기는 발전 속도가 급격하게 가속화되는 단계, 그리고 이 변곡점을 지나면 이 성장률이 느려지면서 확장이 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점 확장이 되고 성숙이 돼서 한계점이 되고 이제 쇠퇴하는 그런 단계까지를 이 S자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특정한 기술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볼 수 있는 기술 성장 곡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내용이 상당히 이 기술 경영 분야에서, 기술 마이닝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책에서 이제 나온 설명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보고서에 있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 보존 기금과 수행했던 기술 트렌드 예측 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에서 이 내용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프로세스를 보시게 되면 기술 성장 곡선을 그릴 때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떤 그래프를 선택을 할지 이제 선택을 해보고 그 분석 결과를 통해서 시사점을 제시하는 이런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크게 이 단계를 보시게 되면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까지는 쉬운데, 그 뒤쪽에 이 성장 곡선을 그릴 때 다양한 성장 곡선을 이제 다양한 이 적합성 지표를 이용을 해서 어떤 성장 곡선이 이 데이터에 적합한지를 선택을 해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을 하고 그 적합한 모델에 의한 이제 결과를 이제 해석하는 그런 단계까지가 이 기술 성장 곡선을 이용한 이 테크 마이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단계별 주요 결과물을 예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 분석 프로세스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딱 봐도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게 뭔지 선택하는 단계이고, 이런 가장 적합한 모델이 선택이 되었을 때 그 모델의 이제 값들을 이용을 해서, 파라미터들을 이용을 해서 기술의 성숙도, 잠재 건수, 잔여 수명 등을 평가를 하고 지금 이 데이터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몇 년 뒤에는 어떤 단계로 진입할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분석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술 성장 곡선 모형 예측하기 위해서 기존 모델을 피팅을 하고 이 R스퀘어, MSE, MAP 등의 이 적합도 평가 지표를 이용을 해서 어떤 모형이 가장 적절한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보시게 되면 이 11-2가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제 네 가지 모델이고, 이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퍼 함수와 곰페르츠 함수 그리고 바스 함수가 이 제안하는 모델에서 이제 동일하게 이제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리니어한 모델과 이 리니어한 모델이 이제 없는 그런 리니어한 모델이랑 이제 가장 간단한 익스포넨셜한 모델이 없고, 추가적으로 이 바스 모델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이 이제 각각 다른 점이 어떤 변곡점에서 이제 대칭인지 아닌지, 혹은 변곡점에서 비대칭인지, 비누적 모형으로도 표현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등의 차이점에 따라서 이 차이점이 있고, 이 각각 모델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단점이 가장 항상 장단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특정한 데이터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어떤 모델이 맞을지는 이제 실제로 피팅을 해봐서 평가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모델들을 분석을 해보고 MSE나 MAP 등을 평가를 해서 이제 가장 적절한 모델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서 도출한 곡선 피팅 결과를 기반으로 이 기술 동향, 기술 수명 주기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서 도출한 이 파라미터 L, 이 한계 기술 한계 연도, 기술 한계 시점을 이제 바탕으로 이 기술이 얼마나 성숙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문헌이 나올 수 있는지, 잔여 수명은 얼마인지를 이제 모두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것에 따라서 이 맨 첫 번째 있었던 기술 성숙도 TMR을 이용을 해서 이 기술이 현재 이제 다음과 같은 단계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 값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 문헌들에서 모두 참조를 해서 이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성장 곡선 모형을 적용을 하고 해석하는 것까지를 지금 살펴봤는데, 이때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할 점이 세 가지가 이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다양한 상한값과 다양한 모델들을 고려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 곡선을 맞추려면 한계, 성장 상한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 다양한 상한값을 지정해야 된다라는 것과 이제 동일하게 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은 그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도출하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몇 가지 선택지를 두고서 이 상한값을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과 동일하게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모두 보고 가장 데이터에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시계열, 추세 분석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이 테크 마이닝을 수행을 할 때 어떤 데이터 문제가 있는지, 그런 데이터 문제에 대한 그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데이터의 품질과 관련성 문제가 있는데, 데이터 품질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인지,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데이터 관련성은 내가 알고 싶은 정보들이 이 데이터에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다루었던 이런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분석 데이터를 좀 더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된다, 탐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결측값, 만약에 내가 수집한 데이터에서 결측값이 있을 때 혹은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측값을 처리하는 방식에는 이 결측값을 그냥 배제하고 분석을 하는 방식과 추정을 하는 방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추정을 하는 추정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아웃라이어를 다루는 방식에는 근데 기본적으로 기술 마이닝의 결론은 아웃라이어에 민감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웃라이어를 처리하는 방식도 이 평화를 통한 처리, 그리고 포화송 회귀 등을 이용한 통계적인 처리, 전문가 기반의 매뉴얼한 처리, 이렇게 세 가지 처리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정 이 연도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그 특허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 특허 출원이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최대 2년 동안 이제 공개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서 2년 동안, 최대 2년 동안 공개를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특허는 실제로 2018년에 출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까지는 비공개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데이터가 출원된 날짜를 2020년도 이후에나 이제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데이터 포인트가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최근 데이터들이 실제적으로 좀 많이 누락이 되어 있고 이제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최근의 이제 데이터를 포함 혹은 미포함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최근의 데이터를 무시를 하고 배제하고 과거 데이터만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불완전한 연도를 이전의 연도와 결합을 해서 인덱싱 효과를 보완하는 방식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함된 연관 누계 비율에 따라서 그 뒤쪽의 데이터를 조정하는 방식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제로, 이 숫자 0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퍼 모델, 뭐 콤페르트 모델, 바스 모델 같은 경우에 모두 이 로그 값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로그라는 값은 0이라는 값이 나오면은 무한대로 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0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0이 등장했을 때의 대응 방법은 이 0이 있는 연도를 생략을 한다던가, 매우 낮은 값 1이나 뭐 0.1 등의 값을 할당을 한다던가, 누적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던가, 0이 하는 값을 추정한 다음에 교체를 한다던가, 혹은 지수 비선형 형식으로 이제 추정을 한다던가, 포화송해기를 사용한다는 이런 방식들이 모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분석 방법론은 대체로 이 누적 분포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고, 바스 모델을 제외한 그 모델들이 모두 누적으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모델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미 데이터를 누적 형식으로 모델링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제로 타입의 데이터 문제는 없을 수 있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신뢰 구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뢰 구간이 필요한데, 실제로 정답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되고, 이 로우와 하이, 이 상한값과 하한값을 정해줘서 여기까지는 이제 가변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 2003년도 정도부터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제 2005년도를 보시게 되면 상한이랑 하한이 이제 짧게 구성이 되어 있고, 좀 더 먼 미래 같은 경우에는 상한이랑 하한이 이제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좀 더 먼 미래를 예측을 할 때 이 신뢰 구간이 좀 더 넓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플 포캐스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은 모델들을 모두 하나의 기술 분야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기술 분야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기술 분야를 한꺼번에 하나의 그래프에 놓고 비교한다던가, 여러 개의 국가들을 놓고 비교를 한다던가 등의 이제 여러 개의 분석 결과를 이제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하는 그런 예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지표 접근 방식은 기술 환경을 스캔해서 고성장 연구 영역 혹은 빠르게 변화하는 조직의 강조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적인 지표가 절대적인 지표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앞서서 얘기를 할 때 그 누적 이 데이터가 아니라 특정 기술 분야의 이 성장 곡선을 볼 때, 실제로 그 성장 곡선의 값, 즉 이 퍼블리케이션, 이 출판된 문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피팅을 한 이 현재 기술 분야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런 상대적인 지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적인 지표, 이 논문의 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필드의 전체적인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대적인 지표가 더 이제 잘 이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국가 혹은 이 하위 기술 분야 별로의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상대 지표가 더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 포캐스팅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크로스 섹셔널 플롯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 도표에 대한 편리한 대안인데요. 2년마다 발행물 산출물의 횡단면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표현되는 것이 이 추세 도표인데요. 2001년대 2002년에 대한 키워드 포함 출판물 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점이 이 키워드이고, 이 점을 예시로 두게 되면, 이 점은 2001년도에 퍼블리케이션에서는 100건 정도 출연했는데 2002년도에서는 뭐 110건 정도 출연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것을 좀 더 구분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기울기가 1인 이 직선을 딱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딱 놓았을 때, 이것보다 위에 있는 키워드들은 성장을 하고 있는, 새로운 연도에 더 많이 나온 키워드인 거고, 이 기울기가 1인 이 그래프보다 좀 더 아래에 나온 점들은 보다 성장률이 낮은, X년도에는 2000년도에는 많이 나왔지만 2001년도에는 상대보다 적게 나온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장 측면에서 이제
증가하는 성장선이 대각선보다 더 가팔러지게 되면 이 큰 하위 주제가 작은 하위 주제에 대해서 추진력을 얻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성장을 하고 있는 키워드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는 이 점 하나가 키워드로 두고 진행을 하였는데, 키워드가 아니라 주제로 둘 수도 있고 혹은 뭐 기술 분야로 둘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2001년도랑 2002년도 혹은 뭐 2000년도랑 2010년도 이런 식으로 두 개만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서치 프론트의 정의 및 이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프론트가 연구 전선이라는 것인데, 이 연구 전선이라는 것이 새로운 발견, 개념 또는 도구를 수용하기 위해 해당 의제를 조정함에 따라 시간의 지남에 따라 진화하는 고유한 주제 세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전선이 이제 주제 세트, 주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전선, 주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화하고 이제 연구 추진력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시간 분석은 용어를 클러스터링하고 이제 연도별로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각 연속 전선은 출판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규어 10이 이제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 시계열 방법을 연구하는 흥미로운 매개 변수인 노블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블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주제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나타내는 것이고, 이 11-12를 보시게 되면 나타난 새로운 키워드의 누적 총계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점점 낮아지는, 즉 상당히 많은 키워드들이 굉장히 연구 초창기에 나오고, 이 연구 후반기에는 이제 새로운 키워드들이 조금씩만 등장을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벨티 같은 경우는 새롭고 떠오르는 과학에 직면을 해서 귀중한 조기 경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점이 있고, 이 나노 기술 과학의 성장함에 따라서 용어를 확장하고 이제 개선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적으로 좀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이 기술 발전의 앞쪽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키워드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이 앞쪽 데이터만 이용할 수도 있고 이 뒤쪽 데이터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연도별의 이제 키워드 추세를 이제 포함하기 위해서 대표성이 있는 적절한 키워드를 이용을 해야지 이 적절하게 이 대표성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챕터 11에 대한 내용이고, 이 챕터 11에 대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추세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추세 분석이 기본적으로 그냥 분포 그래프로도 그려질 수도 있고 누적 분포로 그려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을 이제 적용한 S커브를 통해서 이 기술 수명 주기로 피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측값이나 아웃라이어, 그 초기 연도 효과, 로그 함수 이용 시의 0 처리 문제, 신뢰 구간 문제 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많은 세부 사항이 실행 가능한 형태로 이제 통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리서치 프론트, 아까 얘기했던 연구 주제에 대한 내용도 살펴봐야 되고, 노블티에 대한 내용도 이제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챕터 11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챕터 11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